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더 데이터랩의 장유한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어떤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에서 그 위치라는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숫자로 표현되는 그 위치라는 개념에서 이제 좀 장소라는 개념으로 머신러닝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됐습니다. 연구 자체는 이제 작년에 문체부에서 있었던 관광 거점 도시 분석에서 그쪽에서 활용했던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문체부에 전달하기로는 이제 그 결론만 전달하긴 했는데 이 과정 자체를 그냥 묵살하기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내용을 조금 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어,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5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요. 기존에 잘 안 됐던, 아니면 힘들었던 많은 연구들, 그리고 산업과 그리고 지식의 결합들이 이제 어떤 ICT의 출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참 많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현실을 거의 모방한 가상의 공간들이라는 얘기를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ICT의 발전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지에 있는 핫스팟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핫스팟 분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냥 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 계획가나 그리고 시티 플래너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영자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나 시간이 있다면은 그곳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 관계자들은 그쪽이 몰리는 인파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요즘과 같이 이제 코로나 확산 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문제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존의 분석 방법론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접 장소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실 건가요? 몇 시에 오셨나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등의 어떤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굉장히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라는 것도 또 다른 어떤 궁금증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대면 접촉이 깊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첨단 기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요즘의 시대에 어떤 기능을 힘입어서 ICT 기반의 산업들을 저희가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학술대 논문집에 표현된 영어는 제가 잘해서 쓴 건 아니고요. 그 모델들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영어가 길어가지고 이거를 한국말로 바꿨더니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냥 앱스트랙이 짧으니까 그냥 영어로 썼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연구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 기반의 그리고 위치 기반이 아니라 장소 기반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고자 어떤 사람들이 앞서 다른 분과에서도 발표를 해주시는데 뭐 인스타그램으로 이용한 어떤 장소 위치 정보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리커나 아니면은 중국 자체 내 SNS를 통해 가지고 장소나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응용하는 연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010년이 되면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트위터도 그 중에 하나겠죠. 트위터는 이제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이제 활동이라든지 어떤 정보 제공이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개인 블로그가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개인 유튜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발한 응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 윤리적인 부분이랑 개인정보 침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앤서를 해줄 수 있을지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장소나 위치에 대한 어떤 탐색적 분석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분포 자체의 편중이라든지 데이터 특성의 문제 혹은 다른 다양성에 대한 접근은 저희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무언가를 게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어, 전체 탐색자, 그러니까 방문자들의 어떤 관심사를 다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이제 의도 자체를 파악할 수 있을까?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소라고 하는 거는 결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장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광지에서 있는 어떤 흥미로운 장소의 정보도 있겠지만은 그 외적으로도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구 동태적인 의미도 있을 테고요. 그 주변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권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 인터레스트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머신러닝을 응용해 볼까 하다가 이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몇몇 이제 오래된 알고리즘이랑 최신 알고리즘 몇 개를 조금 복합적으로 편리한 것만 좀 섞어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앞서 그 권규성 박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함께 썼고요.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 중에 하나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그리고 오래된 그 PCA 애널리시스를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익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이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그 UMAP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핫스팟의 특징과 그리고 핫스팟에서 기여하고 있는 그 장소의 특징들을 추출하는 데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는 이제 전주시를 전체를 좀 활용을 해봤고요. 전주시에 대한 소개는 뭐 미리 익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전주시고요. 그리고 전주시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 장소들이라든지 그리고 전통 문화 장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지도에서 보이시는 A 부분이라든지 M 부분 아마 체육 활동 시설이 조금 더 많은 곳이고요. 그 K 부분은 아중호수라고 해가지고 그 호수가 있습니다. C 부분은 이제 KTX가 접근하게 되는 부분이고 B 부분은 이제 동물원이 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아래편 한가운데 조금 밀집되어 있는 HFIJ G 이 부분은 이제 한옥마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건너가면은 이제 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한 특징들이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우리가 퍼블릭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랑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어떤 개인 회사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해볼 수 있을까?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 취합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알면 좋으니까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구 동태 정보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장소에 있는 위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그러니까 전주시에 위치해 있는 장소들에 대한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전주시 지도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의 정보가 또 중요한 요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권들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들을 또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모였던 그 비지팅 카운트를 함께 이제 추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그 위 드라이브라는 신생 스마트폰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인데 그 LBS 그러니까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크레딧을 나눠주고 그걸로 이제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주시 내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는 이제 쓰지 않았고요. 전주시 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우편번호 기준으로 전주시 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이동을 하다가 이제 30분 정도
정차한다든지 갑자기 속도가 늦춰지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곳에 그러니까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보였던 이제 그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이제 100m 격자로 그 인구 숫자랑 그리고 연령별, 성별 굉장히 다양하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100m 격자로 이걸 대부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전주시 터리스트 맵, 그러니까 관광 도시에서 이제 관광 지도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취합을 했고, 이제 KTDB, 그러니까 교통연구원에 이제 다 무료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네. 교통연구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GIS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주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다르긴 한데요. 이제 뭐 DBDR라고 전국 사업체 통합 주소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시면은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업자 주소록 정보도 함께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 꼭 이것만은 정보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업에 대한 분류가 대중소가 있는데 소분류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대분류해서 이게 산업체인지 아니면 제조업인지 판매업인지 식당인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신생기업 위드라이브에서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그 관광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착 지점들을 저희가 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100m 격자 단위로 다 이제 좀 우겨 넣습니다. 그래서 우겨 넣는데 이제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캘리브레이션 단계를 거쳐가지고 앞서 보였던 인구 구조 그리고 관광 지역에 대한 정보, 교통 정보, 접근성, 그리고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물론 지오 코딩 한 후에 이제 접속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지팅 카운트를 함께 여기다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컬렉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위드라이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년 데이터를 다 쓰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름에 그 성수기철에 6월 1일부터 그다음에 8월 9일까지 8월 9일 9일까지 했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같은 팬데믹을 겪으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은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가 있어가지고 8월 9일 바로 그 다음 주가 이제 광화문 집회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그건 빼버렸습니다. 어쨌든 한 2달 반 정도 썼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랑 그리고 권규성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랜덤 포레스트에 이거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PCA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의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 한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variable correlation이랑 그다음에 input variable selection 관계를 거쳤습니다. 회귀 분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UMap이라는 거를 이제 썼습니다. 이제 다차원 데이터에서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2차원, 그러니까 let long 데이터 정보 좌표를 저희가 끄집어내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전적인 K-mean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게 특징들이 어떻게 군집이 되는지를 군집을 한 다음에 일단 저기 끝났죠. 끝났는데 다시 한번 랜덤 포레스트로 군집된 그 각각의 군집된 그룹들 사이에서 어떤 변수들이 큰 영향을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제 저희가 봤던 그 핫스팟 지점들에 대한 색깔별로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하루 전체가 아니고 낮 동안의 클러스터링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이시는 전주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지점들에 대한 정보와 왼쪽에 보이시는 클러스터링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한옥마을이 있는 G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왔다가 그 주변에 전주 영화 거리에 있는 그 도시로 갔다가 그다음에 남문시장에 가서 밥도 좀 먹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예술인의 거리도 좀 갔다가 그 아래쪽에 이제 5번이 이제 막걸리 마시는 데인데요. 하여튼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시간대로 살짝 쪼개봤습니다. 시간대로 쪼개봤더니 또 이제 같지가 1분 않더라고요. 남았습니다. 근데 같지가 않아서 아침 6시랑 12시, 두세 시간 단위로 쪼개봤더니 조금 클러스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쪼개서 봤더니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 자체가 조금씩 틀린 거예요. 봤더니 옛날에는 클러스터링 하기 전에는 이제 인구 분포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했었는데,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제가 했던 다시 또 바꿨던 분류 체계고요. 왼편에 보이시는 게 결과입니다.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봤더니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접근도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접근성이 어떻게 편리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더 몰렸고 모였고 했던 것 같고,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 그리고 점심 식사 후인 2시부터 5시 사이에 타입 I가 이제 전주시 관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침에 일찍 가서 관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식당에서 식사도 좀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모이는 분집 이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종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소셜 레크레이션 활동들이 조금 더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그 택배 활동도 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홀세일이나 리테일, 마트가 관련해서 또 방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ICT의 발전으로 저희가 많은 게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법론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진일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씩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전주시 관광 사례를 통해 가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다른 방면에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다른 분들보다 조금 제가 너무 테크니컬하게만 내용이 나와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예.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마지막에 나왔던 그룹별 그 시간대별 장소 이동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걸 토대로 해서 주요 그 이동 패턴, 공간적 이동 패턴에 대한 추정까지 가능할까요? 그게? 예, 공간 패턴 추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던 거는 개인정보 우려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시간대 A에는 여기로 갔다가 B에는 또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관광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홍보 활동들이 좀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역 상권에서는 어느 쪽에 이제 리어카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길거리 음식들을 좀 판매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결과상으로는 연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트래젝토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과정이라든지 단계 자체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특징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아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아마 이런 직접 그 스마트폰 앱으로 사람들의 얼마나 모이는지 된 정보 말고 교통량 정보만 가지고도 아마 익스펜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저의 다음의 생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세 번째